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241608, 241615 판결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제3자가 독립당사 참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강학상 또 이해해 보세요. 독립당사 참가에 있어서 권리 주장 참가, 그다음에 사회 방지 참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상으로 공부했었는데 독립당사 참가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니? 요건에서 이거 갑과 을이 싸우는데 어떤 물건을 갖고 막 싸운다든지 하는데 병 입장에서 79조 1항에 권리주장 참가, D에 사회방지 참가 이렇게 종류를 나뉘는데 예컨대 권리주장은 이 물건이 지네들끼리 놓고 싸우는데 내 거야. 참 둘이 엉뚱하지 않게 싸우고 있어 내 건데.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지금 점유자는 예를 들어 을이고 을이 점유하고 있고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을을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병의 입장에서 이거 참 한심한 사람이야 내 건데. 그러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을 점유자한테 자기 거니까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소송을 별도로 내도 가능한데 아예 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차피 갑이 자기한테 갑은 갑대로 내 거다라고 하는 뭐 상황이니까 지금 병은 바깥에 있지만 상황적으로 그런 거니까 병이 아예 갑을 간의 싸움에 뛰어들어 권리주장을 하면서 그게 권리주장 참가야. 그럼 그때 요건이 뭐야? 양립할 수 없어야 돼. 양립할 수 없으니까 갑과 병이 혼전을 벌이는 거야. 네 거냐 내 거냐 양립할 수가 없어야 돼. 양립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절차에 들어가서 너 아냐 내 거야 이런 거 싸움 벌릴 일이 없는 거야. 양립할 수 없으면 별도로 내고 뭐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내는 건 뭐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내는데 뛰어들려면 적어도 양립할 수 있으면 뛰어들 필요성을 주지를 않아. 둘이 빡치가 나와야지. 그걸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래. 그거가 시험 문제 하나 나와.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면 권리주장 참가를 할 수가 없어. 이해하겠지?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241608, 241615 판결입니다.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에 관한 건데 사안을 봅시다.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넘겨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억 원 양수도 대금 채권의 지급 보증을 위해서 20억 원짜리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그런데 갑은 을에게 양수도 계약이 뭔가 틀어졌나 보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불능으로 인한 가액 배상으로 위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제3자 병이 즉 독립당사자 참가를 한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위 양수도 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채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즉 갑으로부터 자신이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을을 상대로 을이 이제 20억 원 지급해야 되니까 그걸 갑으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그 20억 원의 지급을 갑을 상대로는 을의 자신에 대한 위 20억 원의 채무를 갑이 자기한테 넘기면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연대보증의 이행을 구하는 양쪽의 이 두 개의 청구를 갑에 대한 청구, 을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갑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병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볼 때 이 병의 갑에 대한 청구, 연대보증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 청구가 원래 갑이 을한테 20억 원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거와 병의 입장에서 갑한테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는 원래 이게 을에 대해서만 편면적 청구를 했다면 20억 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했다면 모를까 쌍면, 양면 청구를 한 이상은 병의 입장에서 갑에 대한 청구가 참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양립할 수 없어야 되는데 양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권리주장 참가라는 건 뭐냐면 원고와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제3자가 원고의 청구와 자기 권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3면 소송을 하려는 거지, 이게 양립되면 원고는 원고대로 소송할 거고 자기가 자기대로 소송한다든지 해서 양립할 수 있냐 없냐가 권리주장 참가의 요건이에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원래의 원고와 지금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는 제3자에 있어서 그 어떤 권리관계를 놓고 두 사람이 쌈박질이 났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처리해 주려는 거지, 이게 양립할 수 있으면 굳이 독립당사자 참가를 안 하고 별도 소송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기 위한 권리주장 참가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다가 독립당사자 참가의 하나의 요건이에요. 한편 편면 참가를 2002년도 민사소법 개정 시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79조의 1항에 보면 권리주장 참가, 그 다음에 뭐 후단의 사회방지 참가에 있어서 2002년 종전 민사소법 말고 그 개정된 민사소법에 의하면 편면 참가, 즉 원고 측에 소외 이익이 별도로 없다든지 했을 때 그냥 뭐 자기 입장에서는 원래 본소의 피고만을 상대로 제3자가 소송을 내는 편면, 즉 쌍면을 걸지 않고 편면만 하는 것도 무방한데, 다만 양면으로 걸었을 때의 이런 케이스에서 원고의 입장과 지금 제3자의 입장이 양립할 수 있다면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다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례입니다. 포인트는 언뜻 편면 참가가 인정되니까, 그렇다면 편면 참가가 인정되니까 굳이 원고한테는 내지 않고 피고, 원래 본소의 피고만을 상대로 제3자가 싸움을 걸면 되는데, 다만 독립적으로 걸면 독립한 소인데 참가 형식으로 걸어도 되는 건데, 편면 참가가 인정되니까 참가는 하되 편면적으로 거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지만, 원고를 자기가 건 이상은 원고하고 자기 청구가 양립할 수 있다면 원고와는 독립적으로 지금 자기가 같이 거기에 합류라기보다 하여튼 참가해서 싸움을 벌일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그 부분을 지금 대법원이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판결의 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양립할 수, 이 사안은 양립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물론 조금 엉키고 있어가지고 복잡한데, 아마 원심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항소심은 이 사안을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봐버렸네요. 항소심 그 가서 보면 앞에 2번 쟁점에서 보면, 사건의 경과에서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괜찮다고 본 건데, 대법원은 이 양립할 수 있는 사안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편면적 독립당사자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사안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냐면 쭉 보면 뭔가 양립할 수 있게 걸어놓은 사안이에요. 연대보증했다가, 원래의 원고가 연대보증했다고 걸었기 때문에, 연대보증했으면 자기가 지금 청구하는 거랑 원래 본소의 원고가 청구한 거랑은 양립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자기가 주장한 사안에 있어서.